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벌써 5월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6월 모의고사가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불안해지는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대부분의 3, 4등급 학생들은 기출 회독을 하면서 수학을 암기식으로 공부하고 있고 문제를 풀 때마다 일관된 기준 없이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시험장에서는 결국 낯선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푸는 양을 늘려서 내가 아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낯선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같은 방식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할까요?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 때마다 이 문제를 출제자는 어떤 구조로 만들었는가를 거꾸로 추적하는 것. 저는 이걸 수학의 역설계라고 부릅니다. 이걸 기준으로 훈련하면 평가원이든 교육청이든 사관학교든 사설이든 문제는 다 달라 보여도 결국 같은 방식으로 일관되게 풀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관점이 생기고 모든 수학 문제에 똑같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 채널에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5월 모의고사 그리고 한 달 뒤에 6월 모의고사에서 오늘 말하는 방식 그대로 적용해보세요. 운에만 맡겼던 문제풀이가 점점 선명하고 일관되게 바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작년 5월 모의고사와 수능 14번으로 나왔던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학 문제는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나한테 구하라는 것과 주어진 정보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걸 구해내기 위해서는 이 정보들하고 이거를 어떻게 연결할지 설계하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시나리오를 설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 항상 여러분들이 뭘 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나한테 어떠한 정보들이 주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할지 그 시나리오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 풀고 나서는 내가 설계했던 이 풀이가 가장 최적이었는지 더 나은 풀이는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피드백 시간까지 같이 가주는 이런 4단계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순서대로 문제를 한번 바라볼게요. 이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는 게 뭐냐면 이 C2의 길이, 요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이 반지름들 R1, R2 그리고 요 길이가 3, 이 길이는 5, 이 길이가 4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죠. 그럼 이 장면에서 내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알면 좋을까요?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 이거를 알게 된다면 코사인 법칙으로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코사인 값은 어떤 식으로 구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아직 안 쓴 정보가 있죠. 바로 이 반지름의 비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원의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도형 문제에서 어떤 걸 떠올려야 되죠? 배운 개념 중에 자연스럽게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 됩니다. 갑자기 원의 반지름 보면서 등차수의 합공식을 떠올리진 않잖아요. 그러면 사인 법칙이 떠오르면은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 AB의 이 선을 그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삼각형을 만들어내려고요. 그럼 여기서 이 사각형은 이 큰 원에 내접하기도 하면서 이 삼각형이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원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현은 공통현이죠. 공통현을 보조선으로 긋는 행동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두 원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현이기 때문에 문제의 단서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이 사각형 내접하니까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R1을 가지고서 얘를 쓸 수가 있겠죠. 사인 법칙으로 2R1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얘도 내접하는 삼각형을 만들어야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쓸 거 아니에요. 이 R2 이용하려고.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어주시면 여기서 사인 법칙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것 분의 AE의 길이 얘네가 바로 2R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비가 1대 2다? 그리고 이 밑에 분모는 똑같죠? 얘도 1대 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6이 된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방금 구하는 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 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봤더니 우리한테 남아있는 조건이 반지름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까지 이제 왔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먼저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랬죠.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다 갈아요.
코사인 법칙 쓰면 구할 수 있어요. 이 세타를.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알면은 이 길이 다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죠. 즉 지금 이제 남은 거는 코사인 법칙을 2번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어때요? 여러분이 설계하는 단계에서 아니 나는 이 길이를 구하고 있는데 이 길이를 포함하는 그 삼각형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삼각형 바라보는 거 좋았어요. 처음부터 그걸로 라인 잡고 왔으니까. 근데 중간에 아니 나는 이 길이도 알고 있고 이 길이도 알고 있는데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는 여기에 이 각도를 알아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설계하는 단계에서. 그럼 내가 여기의 각도는 알파라고 세팅하면 세 변의 길이 다 알고 있으니까 나왔네 코사인 법칙으로. 그리고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나왔네. 코사인 법칙 몇 번 쓰면 되죠? 2번 쓰면 되죠. 즉 이걸 설계하는 단계 속에서 내가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논리에 모순이 없다면 어떤 길이를 구하라고 해서 나는 이 삼각형을 찾은 거야. ACE가 중간에 보였어 눈에. 근데 여기를 잡고 하나 여기를 잡고 하나 코사인 법칙이 똑같이 2번 쓰이기도 하고 둘 다 논리적인 모순 없고 그러죠. 그럼 내가 먼저 그걸로 딱 기준 잡은 대로 풀어나가면 된다는 거지. 이 설계를 중간에 바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낫냐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맞추고 여러분이 피드백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내가 처음에는 얘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에서 얘를 봐서 이 각을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중간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R2 사인 법칙 이용하려고 보니까 이 보조선을 긋게 됐네? 그래서 이 길이를 알게 됐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삼각형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각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나쁜 거냐? 아니다. 그 설계로 중간에 바꿀 수가 있다. 그 논리적인 모순이 없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이 구하고 있는 거를 얘를 기준으로 타겟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그 값을 향하여 갔느냐? 이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 이거를 여러분들이 잡고 가면 됩니다. 자, 이제 작년 수능 14번 문제입니다. 자, 얘도 똑같이 풀리거든요. 자, 보세요. 일단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항상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나와 있는 수많은 주어진 정보들이 있겠죠. 이거를 늘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들을 확인을 하시고 핵심이 뭐다?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풀어낼지 그 연결 설계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단계에서 논리적인 모순이 없는 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죠. 이렇게. 그럼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GH 길이가 뭔가요? 여기 있습니다. 이걸 나한테 구하래요.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여기다 표현을 하면은 이 길이는 일단 4, 여기는 3인데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2, 여기가 1이에요. 그래서 3대 4대 5 삼각형이라서 이 길이가 5인데 얘는 반지름이라서 2, 얘는 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2루트 6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각도가 똑같대요. 그러면 이제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요. 여기도 세타라고 이렇게 놓으시면 주어진 정보들을 전부 다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연결할지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예요. 내가 지금 이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하는 걸 기준으로 나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될까요? 자, 사인 세타분의 이 길이는 2 곱하기 라지 r 이 사인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심지어 5분의 4라는 게 지금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는 거지. 사인 세타분의 GH의 길이. 근데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는 ER 이렇게 세팅하는 풀이가 있고요. 또는 이 하나의 삼각형 내에서 사인 법칙을 쓰는 그러한 방법이 있어요.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세팅을 하면 사인 알파분의 2루트 6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설계 단계에서 아니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나 얘로 문제를 풀어야 되나로 이제 나뉘게 된다고 생각이.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이미 아는 값이야. 5분의 4라는 값이에요. 이 첫 번째 요 설계부터 가지고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왜 저번에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더 이상 얻어낼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도 알고 있고 이 길이도 현재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조선 보이나요? 요렇게. 자, 이게 뭐예요? 이걸 왜 긋는 거냐면 이유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외접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선을 긋는다. 왜냐면 반지름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자, 원 두 개가 만나고 있죠. 그럼 얘는 이름이 있지 않아요? 얘 이름이 뭐야? 공통현. 이 현은 이 원의 현이기도 하고요. 이 큰 원의 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데이터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선은 갑자기 내가 그은 만약에 이 문제가 이런 선이라든지 또는 이런 선을 그어서 뚱딴지처럼 문제를 푸는 보조선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을 수밖에 없는 선이라는 거지.
확인? 그럼 나는 여기의 각도를 내가 베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 인생의 목표는 뭐다? 이 베타, 이 사인 베타와 이 길이를 알면은 사인 법칙을 통해서 라지아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계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나는 이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 각에 대한 정보나 이걸 구하기 위해서 뭔가 더 있어야 되는데, 정보들이 걔네들의 이 길이와 이 각도를 포함한 삼각형을 표현을 한다면 거기서 또 유의미한 정보를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2잖아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만드는 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이 각도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크게 보면은 코사인 법칙 한 번 쓰면 얘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코사인 법칙 또 한 번 쓰면 얘 길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 이렇게 쓰면 라지알 나왔잖아. 설계 끝. 그러면 이제 계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계한 대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자, 다음 이 두 번째 설계를 가지고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요, 여러분이 사인 법칙을 하나의 삼각형 내에서 사용한다고 쳐봐. 왜? 이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 각도만 알면 끝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아본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 더 이상 얻을 게 없죠. 근데 이게 지금 보입니다.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여기 마주보고 있는 이 각도 있죠.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야. 그럼 이제 여기는 알파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런 알파에 관한 것과 이 GE, 얘 길이 모르니까 K라고 잡을까요? 이 K에 대한 이거 모르는 문자가 두 개죠. 그럼 뭐가 필요해? 식이 두 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길이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죠. 요 삼각형에서 이걸 K라고 놓고. 그럼 이렇게 2루트 6의 제곱 24라는 거는 3의 제곱 9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23K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즉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는 이게 이제 알파니까 그냥 이렇게 쪼갤까요? 이렇게 제가 뭐 코사인 법칙 해도 되는데 직각 이렇게 찍어가지고 코사인 알파는 2분의 K니까 4분의 K일 거 아니야. 코사인 알파는 4분의 K. 코사인 법칙 물론 써도 되지만 이등변이니까. 그럼 이제 얘랑 연립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사인에 대한 값을 알아서 여기다가 넣어서 답을 내는 그런 설계의 방식도 괜찮죠. 그러니까 일단 착안하는 게 중요해. 여기 여러분들 어떤 거에 착안한 거예요? 사인 법칙을 사용해야겠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걸 어떤 식으로 잡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구하는 거를 기준 삼아서 내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 방향성이 일치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걸 깨달으면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사설 모든 수학 문제가 똑같이 풀리고 있고 내가 그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한 방향을 맞춰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칙에 맞춰서 1번, 2번, 3번, 4번 이 피드백까지 이 과정에 맞춰서 뭐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할 거 없이 모든 문제를 분석을 했는데 전부 다 이 일관된 원칙으로 다 뚫립니다. 제 수업에서는 이 방식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혹시 제 수업 내용이 궁금하신 학생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하나 올려둘 테니까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